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산업이 있습니다. 수주장호 135조 원, 3년치 일감이 꽉 차 있어요. 주가는 5년 만에 3배가 뛰었고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이 잘 나가는 산업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을까요?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1위 기술력을 자랑하는 LNG선 시장에서 올해 들어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1월 LNG 선수주 22척 중 중국이 13척, 한국이 9척. 처음 있는 일이에요. 조선소 식당에 가면은 한국어보다 베트남어, 네팔어가 더 많이 들립니다. 용접봉을 잡고 있는 손의 절반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호황이라면서 왜 한국 젊은이들은 조선소를 외면할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호황인데 위기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K조선의 진짜 현주소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는 한국 조선업의 민낯,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마지막 골든타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조선주에 투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한국 제조업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명확해질 겁니다. 자, 시작합니다. 그 전에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 경제 이슈를 팩트와 데이터로 분석하는 콘텐츠를 매주 올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조선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호황기예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찾아온 대호황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5년 연속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2021년 153.1%, 2022년 137.9%, 2023년 143.4%, 2024년 154.9%, 그리고 2025 연백.6%, 매년 목표치를 훌쩍 넘기고 있어요. 2025년에만 181억 6천만 달러, 한화로 약 26조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고가 135조 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은 지금부터 배 한 척도 안 받아도 2028년까지 일할 물량이 있다는 뜻입니다. 3년 반치 일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주가는 어떨까요? HD 한국조선해양 주가는 5년 전 대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42만 원대를 넘나들고 있어요.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조선주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고 K조선의 시대가 왔다는 헤드라인이 넘쳐납니다. 수주 내역도 화려합니다. 2025년 11월 HD 현대는 HMM과 1만 3,4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건조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금액 2조 1,300억 원. 2007년 조선업 슈퍼사이클 이후 18년 만에 역대 최대 컨테이너선 수주 실적입니다. 조선소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가 다릅니다. 용접봉을 잡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외국인이에요. 베트남, 네팔, 미얀마,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에서 온 노동자들입니다. 점심시간 식당에 가면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이 보일 정도예요. 대형 조선사 5곳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만 1만 4천 명이 넘습니다. 회사별로 보면은 HD, 현대중공업이 4,500명, 삼성중공업 4,600명, 한화오션 3,000명, 현대삼호중공업 3,000명, 현대미포조선 2,200명 순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인이 조선소에서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황인데 사람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인력 부족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한국 조선업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최강인 이유 단 하나를 꼽으라면 LNG 운반선입니다. LNG 선이 뭐냐고요? 천연가스를 영하 160이 도에 초저온 액체 상태로 운송하는 배입니다. 일반 배가 아니에요. 영하 160이 도면 공기도 얼어붙는 온도입니다. 이 극한 환경에서
가스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해요. LNG 선의 핵심은 화물창입니다. 영하 162도의 초저온 LNG를 담는 특수 탱크예요. 이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GTT사가 독점하고 있는데 한국 조선사들은 GTT의 라이선스료로 척당 약 180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난이도가 높다는 뜻이에요. 조금이라도 가스가 누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시 하나가 날아갈 폭발력입니다. 그래서 LNG선은 조선업의 반도체라고 불립니다. 아무나 못 만들어요. 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 중국, 그리고 일부 유럽 조선소뿐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이 압도적 1위였어요. 2023년 기준 글로벌 LNG선 시장 점유율 약 70%,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점유율이 80%까지 올라갔어요. 카타르 물량 덕분이었죠. 카타르가 LNG 증산을 위해 128척의 LNG선을 발주했을 때 한국이 98척을 싹쓸이했습니다. 중국은 고작 30척이었어요. LNG선은 한국이라는 공식이 성립했던 겁니다.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 에너지는 한국 선박의 신뢰도와 품질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글로벌 시장에서 발주된 LNG선 22척 중요 중국이 13척 59% 리익을 가져갔습니다. 한국은 9척에 그쳤어요. 한국이 LNG선 월간 수주에서 중국에 밀린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이 드디어 LNG선 기술을 따라잡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말레이시아 국영 해운사 MISC가 중국 후동중화에 LNG선 6척을 발주한 게 충격이었어요. MISC는 원래 한국과 거래하던 회사거든요. 업계에서는 카타르 시장에서 한중 LNG선 수주 전쟁의 결판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추가로 70여 척의 LNG 선을 발주할 예정인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향후 10년을 결정할 거예요. 중국 조선업의 성장 속도는 충격적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2025년 11월까지 세계 신조선 수주 점유율 중국이 59%입니다. 한국은 18%예요. 3배 넘게 차이 납니다. 물론 대부분이 컨테이너선, 벌크선 같은 범용선이긴 해요. 기술 난이도가 낮은 배들이죠. 한국이 집중하는 고부가 가치 선박과는 다릅니다. 컨테이너선 시장을 볼까요? 현재 전 세계 컨테이너선 수주 잔량 1000만 TEU 중 중국이 74% 749만 TEU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 204만 TEU에 불과해요. 이미 컨테이너선 시장은 중국에게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까지 넘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중국 최대 조선소인 후동중화가 LNG선 전용 신규 야드를 가동했습니다. 창싱다오라는 곳인데요. 연간 LNG선 건조 능력을 대폭 확대했어요. 2023년에는 연간 6척을 인도했는데 2025년에는 11척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거예요. 더 무서운 건 건조 기간입니다. 예전에는 LNG선 한 척 짓는데 최대 60개월이 걸렸어요. 5년이죠. 지금은 24개월에서 30개월로 단축됐습니다.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짧아졌어요. 증권사 분석가들도 인정합니다. IM증권 변용진 연구원은 후동중화의 역량은 한국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분석했어요. 연간 인도 척수가 2023년 6척에서 2025년 11척으로 늘었고 건조 기간도 한국과 유사하거나 일부는 더 짧아졌다고요. 가격 경쟁력은 어떨까요? 중국 LNG선은 척당 약 2억 3천만 달러입니다. 한국은 2억 5천만 달러예요. 척당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 원 차이가 납니다. 10척이면 2,800억 원이에요. 선주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물론 한국 조선사들은 아직 품질과 기술에서 격차가 있다고 말합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중국의 LNG선 수주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당수는 중국 내수 물량으로 중국 LNG 수송에 투입되는 선박입니다.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한국 대비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고 국제 발주 시장에서는 중국 조선사의 참여가 제한되는 흐름이 있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당분간 유지될 것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국이 LNG선까지 추월하는 건 시간 문제다. 과거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에서 그랬듯이 중국이 건조 경험을 쌓으면 한국의 우위는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나다의 이장현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중국의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건 사실이지만 추진 시스템 등에서 뒤처져 있다면서도 LNG 가스가 새어나갈 경우 도시 하나가 날아갈 폭발력이기 때문에 기술력과 안정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업에 진짜 아킬레스건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인력난입니다. 이게 중국 추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숫자를 보시죠. 2024년 상반기 조선업종 미충권율 14.7%, 전 산업 평균 8.3%의 거의 2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뽑으려는 사람의 15%를 못 뽑고 있다는 거예요. 100명 뽑으려고 공고 냈는데 85명밖에 안 온다는 뜻입니다. 더 심각한 건 추세입니다. 조선업 근로자 규모가 2014년 20만 3천 명에서 2024년 11만 6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일감은 3배로 늘었어요. 사람은 반으로 줄고 일은 3배로 늘었으니 현장이 어떻겠습니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전망에 따르면 조선업계 인력 부족이 앞으로 연평균 12,000명 이상 발생하고 2027년부터는 약 13만 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사람들이 조선소를 기피할까요? 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명확합니다. 1위,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서 42.4%, 2위, 구직자가 기피하는 직종이어서 27.1% 첫째, 힘들어요. 용접 작업은 여름에 40도가 넘는 철판 위에서 겨울에는 영하의 바람을 맞으며 해야 합니다. 소음, 분진, 위험이 상존합니다. 용접 불꽃을 하루 종일 쳐다보면 눈이 상해요. 무거운 장비를 들고 좁은 공간에서 작업해야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둘째, 임금이 기대만큼 높지 않아요. 같은 용접 기술이면은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조건이 더 낫습니다. 실제로 용접사들이 조선업보다 반도체업을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한 용접 종사자는 인건비 단가 차이로 인해 조선업보다 반도체업에 종사를 선호한다고 말했어요. 셋째, 고용이 불안정합니다. 조선업계는 20여 년간 정규직을 늘리지 않고 비정규직으로만 인력을 충원해왔어요. 하청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감. 젊은 세대가 들어올 이유가 이제 없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거제시 한화 오션 사업장 화장실에는 핸드타워를 변기에 넣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네팔, 베트남, 미얀마 등 7개 외국어로 적혀 있어요. 그만큼 외국인이 많다는 뜻입니다. 대형 조선사 5곳의 외국인 근로자가 1만 4천 명을 넘어섰어요. 각 조선소 사내 협력사, 즉 하청업체 직원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내년에 5천 명이 더 들어오면 조선소 용접공의 절반 가까이가 외국인으로 채워질 전망이에요. 정부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5천 명씩 조선업계의 구비자 쿼터를 신설했고 이 새 외국 인력 허용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당장의 인력난을 메워주는 고마운 존재들이에요. 문제는 장기적 경쟁력입니다. 숙련공 양성이 안 되면 한국 조선업의 기술적 우위도 사라집니다. 일본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한국 조선업의 미래를 보려면 일본의 과거를 봐야 해요. 1980년대 세계 조선업의 왕좌는 일본이었습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50% 이상, 지금 중국이 가진 지위를 그때 일본이 가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후발주자였고 중국은 아예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IHI 같은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호령했어요. 배는 일본제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 조선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점유율 5%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사실상 몰락한 거예요. LNG선, 일본은 거의 못 만듭니다. 컨테이너선, 중국에 다 뺏겼어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은 인력이었습니다. 일본은 설계팀을 도쿄 본사에 뒀어요. 조선소 현장은 지방에 있는데 말이죠. 나가사키, 고베, 요코하마 다 도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결국 현장과 설계팀의 소통이 안 됐습니다. 도쿄에 있는 설계팀의 힘이 커지자 현장에는 변화가 생겼어요. 몸값 높은 숙련공들을 굳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단순 노동 위주의 신입들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 절감이라는 명목으로요. 숙련된 현장 인력이 사라지면서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기술은 어디에 있느냐? 매뉴얼이 아니에요. 사람 머릿속에 있어요. 손끝 감각, 경험에서 나오는 직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노하우. 이런 게 진짜 기술입니다. 사람이 떠나니 기술도 같이 떠난 거예요. 한 조선업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이 무너진 건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조선업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2010년대 불황기에 조선소를 떠난 한국인 노동자들이 호황이 와도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남아있는 숙련공들은 고령화되고 있고 젊은 피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 보고서를 인용하면은 외국인 노동자 중심의 충원 및 기존 인력 고령화에 따라 생산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합니다. 국내 조선소의 실적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도 했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본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숙련도를 축적해서 장기적 경쟁력에 기여하기 어려운 구조예요. 결국 숙련공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 신규 외국인 노동자를 뽑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지금이 갈림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조선업에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한국만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영역이에요. 첫 번째 무기, 기술 초격차입니다. HD 현대는 자율운항 전문 회사 아비커스가 개발한 하이나스 컨트롤을 2023년부터 건조 선박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AI가 선박의 RPM을 제어하고 최적의 항로를 계산해요. 결과가 어떨까요? 실제 운항 데이터 기준으로 탄소 배출량 15% 저감, 연료 효율 15% 향상을 입증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한국 배를 사면은 연료비가 15% 절약된다는 겁니다. 선박 수명이 보통 25년에서 30년인데 그 기간 동안 절약되는 연료비가 어마어마해요. 초기 구매 가격이 조금 비싸도 총비용 TCO 관점에서는 한국 배가 더 싸다는 겁니다. HD 현대 관계자는 경쟁국 대비 성하가 높지만 선박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선사 운용비를 고려했을 때 원가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어요. HD 현대는 노르웨이 성급 DNV와 협력해 27만 1000급 초대형 LNG 선큐 맥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예요. 삼성중공업도 카타르 국영, 조선소 Q, STS,와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현지 유지 보수 정비 MRO 사업까지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 차세대 선박 기술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면서 친환경 선박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메탄올 추진선, 암모니아 추진선, 수소 연료 전지 선박, 심지어 소형 모듈 원전 SMR 선박까지 이런 차세대 선박 기술에서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특히 암모니아 운반선에서는 한국이 글로벌 시장 최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한화오션은 암모니아 운반선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탄소 중립에 대한 목소리가 최근 잦아들긴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선박이 주류가 될 것이라며 조선 업계가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차세대 고부가 같이 선박 연구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무기, 방산 시장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해군 차기 호위함 건조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상 전투함을 20척에서 25척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한국 조선업계에 기회가 열린 겁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미 필리핀 해군에 3,200톤급 호위함을 인도한 경험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필리핀 국방부와 호위함 두 척에 대한 추가 건조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 규모 8,447억 원입니다. 2029년 하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이에요. 한화오션은 한국형 자기 구축함 KDDX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7조 8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예요. 6척 이상의 스텔스 구축함이 순차 건조될 예정입니다. 한국형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도 한화오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2026년은 이 한국 조선 업계가 미국 방산 시장 진출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 이제 투자 관점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먼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첫째, 수주 장호가 탄탄합니다. 3년 반치 일감이 쌓여 있어요. 단기적으로 실적 걱정은 없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수주장호 43조 9,575억 원, 한화오션 30조 4,319억 원, 삼성중공업 31조 5,350억 원. 역대급 수준이에요. 둘째 성화가 오르고 있습니다. 2022년 이전 적에 수주했던 물량을 털어내고 이제 고가 수주분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수익성이 좋아질 겁니다. 2025년 1분기에 조선 3사가 13년 만에 동반 흑자 전환한 게 그 증거입니다. 셋째, LNG 선과 방산이 성장 동력입니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26년 국내 조선사의 선종별 신규 수주 비중 예상은 LNG 선 33%, 해양 플랜트 21%, 특수선 방산 18%입니다. 고부 가가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어요. NH투자증권은 2026년 국내 조선사 합산 신규 수주가 약 388억 달러, 약 56조 원터를 기록해 전년 대비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견승 연구원은 2026년 국내 조선사의 핵심 수주는 LNG선과 유조선이라며 LNG선 신조선과도 2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어요. 반면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첫째, 인력난으로 인한 공정 지연 리스크입니다. 아무리 수주를 많이 해도 배를 못 만들면 소용없어요. 납기 지연 시 위약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는 인력 부족에 따른 공정 지연 여부가 실적 개선의 변수라고 지적했어요. 둘째, 중국의 추격입니다. 컨테이너선은 이미 뺏겼고 LNG선도 위협받고 있어요.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 가격 경쟁에서 불리해집니다. 특히 설비 포화로 한국이 못 받는 물량이 중국으로 흘러가면서 중국에 건조 경험이 쌓이고 있다는 게 우려됩니다. 셋째, 글로벌 발주 둔화 가능성입니다. 2025년 11월까지 세계 신조선 발주는 전년 대비 37% 감소한 4,499만 CGT를 기록했어요. 코로나 이후 과잉 발주의 후유증입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선별 수주로 대응하고 있지만 시장 전체가 쪼그라들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전략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1년은 긍정적입니다. 수주 잔고가 풍부하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어요. 중기 2년에서 3년 나셔트는 변수가 많습니다. 인력난 해결 여부, 중국과의 기술 격차 유지 여부를 잘 봐야 해요. 장기 5년 이상여는 차세대 선박과 방산 진출 성과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기업은 방산과 LNG선에서 강점을 보이는 HD 현대중공업, 한화오션이에요. 삼성중공업은 디지털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부터 스마트 SHIR 사업을 시작해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하며 디지털 조선소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한국조선업은 지금 마지막 골든타임에 있습니다. LNG 선기술 우위, 차세대 친환경 선박 기술, 방산 진출 기회. 이 세 가지가 아직 우리 손에 있어요. 중국이 따라오고 있지만 아직은 격차가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말한 대로 품질과 기술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게 사실이에요. 이 격차를 벌려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인력난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배를 만들 사람이 없어집니다. 숙련공이 사라지면 기술도 사라집니다. 일본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40년 전 세계 1위였던 일본 조선업이 지금은 5% 점유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LNG선 기술을 따라잡으면 가격 경쟁에서 밀립니다. 이 컨테이너선에서 그랬던 것처럼요. 74%대 20%. 이미 컨테이너선은 게임이 끝났습니다. LNG선마저 뺏기면은 한국 조선업의 프리미엄은 사라져요. 차세대 선박 기술에서 뒤처지면 다음 사이클에서 도태됩니다. 암모니아선, 수소선, SMR 선박 이 싸움에서 지면 10년 후에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첫째, 인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작업 환경 개선, 젊은 세대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해요. 20년간 비정규직으로만 채워온 관행을 바꿔야 합니다. 둘째, 기술 초격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AI, 자율운항, 친환경 기술의 투자를 멈추면 안 됩니다. HD 현대의 하이나스 컨트롤처럼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키워야 해요. 셋째, 스마트 야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이 추진하는 것처럼 로봇과 AI를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해요. 사람이 부족하면 기계가 대신해야 합니다. 24시간 가동 가능한 미래형 조선소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한국 조선업의 역사를 보면은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습니다.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거북선 그림 들고 수주하러 다닐 때 아무도 한국 배를 안 사려 했어요.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웃기지 마라 그랬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수주 절벽이 왔고 2010년대 해양 플랜트 쇼크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습니다. 수만 명이 조선소를 떠났어요. 그때마다 한국 조선업은 살아남았고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007년 슈퍼사이클 이후 18년 만에 다시 역대 최대 수주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 조선업이 결정됩니다. 바다 위의 전쟁, 승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